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병원면, 문수면, 장수면, 이사면, 유천 1동 국민의힘 지역구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야 들어 추석을 포함한 가장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과 26년도 주요 업무를 준비하고 또 보고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 곳곳에 만연한 가시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시박은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한 해살이 덩굴식물이지만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해서 농작물을 비롯한 다른 식물들을 덮고 고사시키기도 하고 하천이나 도로 주변에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용주시도 가시박 제거를 위해 22년도에 1억 1,400만원이던 사업비를 24년도부터 3억 9천만 원을 대폭 증액시켜 가시박 제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연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매를 맞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주민들의 가시박 제거 민원에 대한 늦장 대응, 가시박 제거 시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한다는 안일한 사업 추진 방식, 예산 대비 부족한 성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마다 그리고 민의에 대신해서 수시로 가시박을 제발 제대로 제거해달라고 집행부에 신신당부하고 있지만 3억 9천만 원의 예산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9월 말과 10월 초에 본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해서 용주시 곳곳에서 촬영한 가시박의 사진들입니다. 하천의 제방 사면 전체를 가시박이 뒤덮고 있고 도로변도 뒤덮고 있고 곳곳에 수목들도 뒤덮고 있고 막대한 예산 들여 조성한 데크로드 주변도 뒤덮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시박 덩굴마다 엄청난 양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이미 가시박 제거 작업이 시기를 놓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열매가 맺히면 제거해야 할 절대적인 작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가시박을 제거하는데도 훨씬 애를 먹게 되고 제거한다고 해도 이름에 대해서 다시 발화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방치하게 되면 씨앗이 염으로 저절로 떨어져가나 바람에 흩어지고 물에 떨어 내려가 그야말로 온 사방이 가시박이 번지게 되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의 가시박 제거를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음 화면은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한 올바른 행정사무 처리 상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의 경우 9월에는 가시박 제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거 사업을 준할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열매가 맺힌 가시박 덩굴이 용주시 곳곳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후 약방문 같은 행정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시박 열매가 다 맺히고 염은 씨들이 온 사방으로 다 번진 다음 서리를 맞고 저절로 말라 시들게 되는 가시박을 11월에 제거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가시박 제거 사업입니까? 25년도에 민원이 들끓고 언론으로부터 연일 문매를 맞고 나서인지 26년도 사업 계획에는 6월에 가시박 제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는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9월까지 가시박을 100% 제거한다면 이 계획은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월에도 열매가 맺힌 가시박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시박을 더 제거해야 한다면 추정한 요구할 것입니까? 아니하면 27년도에 사업 계획을 또 변경하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시박 제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주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제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가 없이 시행착오로만 지속된다면
집행부의 사업 의지와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입되는 예산에 부합하는 사업 효과를 내서 생태계도 보호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가시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거에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가시밭의 성장 특성을 이해한 후에 그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봄부터 발화하기 시작하여 여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후 10월 중순까지 열매를 맺고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 생장을 멈추는 등 연간 매우 빠른 생육 주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씨앗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껍질로 인한 땅속에서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한 채 발화하며 바람이나 물 그리고 동물 등에 의해서 온 사망을 번지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번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시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여름철부터 가시밭을 제거하는 것보다 유명인 봄철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거 방법일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유묘에 대한 제거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가 수북한 덩굴인 상태에서 제거하려면 시간과 예산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가시밭 유묘를 뿌리째 뽑아 완전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사업의 계획에 즉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묘를 대상으로 제거 보상금 같은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예로 예산이 3억 9천만 원이므로 유모 한 포기에 500원을 지급한다면 산술적으로 78만 포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시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가시밭의 분포와 밀도 정보를 담는 지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법인 읍면 동해 수해에 기초해서 가시밭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수해가 가시밭의 실제 분포 및 밀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주시 관내 가시밭의 분포와 밀도를 나타내는 지도를 매년 작성 관리해서 사업에 활용한다면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영주시의 드론 특구로 지정되어 드론 산업의 중심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만큼 토지정보과는 물론 드론 특구와 관련된 드론 사업자들과 연계하여 관내 가시밭 분포도 및 밀도도 작성에 활용한다면 관내 가시밭 제거는 물론 드론 산업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당장 분포도와 밀도도를 작성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시밭의 주된 서식지인 하천을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하여 지도를 작성하고 점진적으로 공간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시밭의 성장 특성과 가시밭의 분포 및 밀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늑장 대응, 사업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만 낭비하는 잘못된 사업 추진 등으로 문매를 맞는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면 가시밭의 성장 특성과 분포 및 밀도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가능적으로 추진한 결과일 것입니다. 가시밭이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분포하거나 제거해야 할 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고 제거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거했을 때도 계속 제거에 대한 민원이 들끓는 있다면 제거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할 것입니다. 가시밭의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가시밭의 성장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